속 쏘는 인문학과 만난 민주주의 문지연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으로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국립인문지능재단의 설립 헌장에는 재단의 설립 목표를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와 비전을 요구한다로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지식만 축적된 수동적 시민이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화합과 변화를 모색해 갈 수 있는 능동적 시민들에 의해서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문학 또한 중요한 지향 중 하나를 민주주의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자체도 인간의 삶의 문제를 근본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문학자들에 의한 민주주의 담론이 왕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인문학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주로 외형, 즉 제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 민주주의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법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적절히 교육된 시민들로부터의 지지 없이는 그 어떤 민주주의 체제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인문 교양 교육의 위기를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첨예한 갈등 사회, 복잡한 다원주의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사회적 변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민하게 하고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민주시민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한 수동적 시민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사고의 능력 및 자질을 소유한 적극적 시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문학은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의 본질적 변화와 시민성 배양을 유인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2차례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시민교육 분야의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왜 시민이 나치 정권에 협력했는가를 반성하며 성찰하면서 그 원인을 연구했는데요. 바로 생각하는 나와 대별되는 생각당하는 나에서 찾았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본적 측면에서 사유하는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용어는 인민의 지배라는 정치체제의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인권, 자유, 평등, 행복 등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라는 것이 어디 정답이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질문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문제가 되면 더욱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이소부화 토끼와 거북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만하면 실패한다는 전통적인 교훈을 주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 깊이 있게 생각조차 안 해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고민도 없이 이 이야기를 교훈적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한 인문학자가 이 뻔한 이야기를 두고 몇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육지의 토끼와 바다의 거북이가 육지에서 달리기 경주를 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건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두 동물이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조건의 평등도 고려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말도 안 되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이 경기는 당연히 토끼가 승자여야 하고 거북이가 패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거북이를 승자로 만들어버려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조건보다는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사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뿐 아니라 전래동화나 우화 등 어릴 적 읽어온 다른 이야기들도 현대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인권을, 또 어떤 것은 자유와 평등을, 그리고 행복에 관한 사회의 문제를 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끝없는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가 등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와 그것을 향한 길이 있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인문학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인문학, 민주주의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